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키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점이 잘 안 맞네. 타키온에 대해서 초점을 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이 축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축은 이렇게 하죠. 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하면 되겠네. 타키온을 왜 보느냐? 제가 타키온 그 쇼츠를 이제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타키온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설이어도 굉장히 질서 있게 설명된 이론이라고도 뭐 불리기도 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보단 타키온이 재밌죠. 그래서 타키온은 그야말로 썰입니다. 썰이지만 이제 우리가 흥미를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찬찬히 뜯어보면은 거기 그 안에 또 그런 호기심을 통해서 또 과학적인 사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또 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타키온에 대한 것을 조금 제가 타키온은 총 한 1분에 걸쳐서밖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길게 앞뒤 맥락을 좀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온 뭐냐? 빛보다 빠르다 이거야. 빛보다. 멋있죠? 그래서 이제 뭐 빛보다 빠르거나 뭐 빛만큼 빠르거나 뭐 빛에 가깝게 빠르거나 아니면은 시 공간의 이 쉬어짐을 통해서 여러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SF 영화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사건의 지평선 관련해서 이제 그거 했을 때 거기에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웜홀에 대한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호기심은 정말 우주 끝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한계는 우주 끝까지 가지를 못하지.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거의 5만 한 4만 몇천 광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갈 수가 없느냐? 우린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타키온이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고 타키온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그 방식 시공간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 되게 멀리까지도. 근데 이제 타키온의 제가 그때 당시에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은 질량이 허수라는 것 하나. 그죠? 질량이 허수라고 하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잃을수록 더 속도가 빨라져. 빛보다 빠른 정도가 아니라 무한 속도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이런 게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를테면은 무당이 접신하는 거, 접신. 이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물론 그게 실제로 있는데 언어로 표현된 걸 수도 있지만 증명은 안 되잖아요. 접신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그 어떤 의미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의 이런 공동체를 위한 어떤 굿이나 이런 것들이 평화와 안녕에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증명은 안 되잖아요. 접신한다든지 뭐 산신한테 뭐를 뭐 하고 강신한테 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바다의 신에게 하고 한다는 게 증명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언어가 있으면은 언어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과학에서는 주로 논리 자체를 가지고 언어를 쓰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꾸리는 게 아니라 정합성 맞는 그 언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표현 과정에서 허수 단위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허수도 많이 쓰이고 또 특이하게 쓰이는 몇 개의 우리 오일러 등식 같은 데 나오는 몇 가지 아주 자연적인 상수들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수학적으로 타키온의 존재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설이라고 해도 좀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냥 스토리텔링은 아니죠. 그 질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으로 SF 같은 데서 쓰긴 쓰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허수질량 그리고 에너지를 잃으면은 더욱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우주의 언어로 막 설명을 하다 보면은 허수 단위도 등장하고 그리고 쌍의 개념, 대칭의 개념, 또 대칭이 깨지는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양의 세계가 아닌 음의 세계를 논리적 언어로는 설명이 가능하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타큐는 뭐에 그러면 음이 되는 거냐면은 이 타디온 이런 물질 지금 여기 있는 물질에 타디온이 양의 세상이라면은 타키온이 음의 세상이 되는 건데 타디온은 이제 X, Y, Z축을 하나의 축으로 그릴 수 있죠. X, Y, Z축 이렇게 있다면은 이것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묶어서 하나의 축으로 놓을 수 있어요. X, Y, Z축을. 즉, 이 3차원 공간을. 그리고 시간. 그러면은 이제 세계선. 어느 속도까지 낼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속도보다 느려질 수 없느냐라고 하는 세계선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빛의 속도가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반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 매스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빨라져도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해. 근데 빛의 속도에 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질량이 아무리 손톱보다 더 작아도 빛의 속도로 가려면은 에너지가 무한대로 들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자, 그럼 됐죠? 질량, 그리고 에너지. 요거를 뒤집어서 허수 단위로 하면은 허수의 질량과 에너지를 이루면 더 빨라지는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타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생각보다 오늘은 좀 길게 하네? 제가 요즘에 길게를 못해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중성미자가 이제, 중성미자는 상호작용도 안 하는데,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런 일반 물질하고 더하기 빼기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양성자나 전자하고 작용이 없어요. 작용이 없이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려. 근데 검출을 우리가 했어. 중성미자를 검출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중성미자를 가지고 이제 그 서구에서 이제 실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입자가속기, 천문학적인 그런 그 연구비가 수요가 되는 건데, 그런 데에서 이제 중성미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중성미자가 혹시 이게 상호작용도 안 하지, 질량도 뭐 없다고도 볼 수 있지. 그러면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갈 때 유럽 내에 막 아주 큰 그 입자가속기라든지 검출기라든지 이 연구소들이 있으니까 한쪽에서 한쪽으로 쫙 보낸 거야. 쫙 보냈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시계를 갖다 놓고, 시계는 손목시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 그리고 이 GPS를 통해서 여기랑 여기 측정을 했더니 빛보다 빨라. 실험할 때마다 빨라. 큰일 났어. 타키온을 발견한 것 같아.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중성미자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했던 게 발견이 됐죠. 힉스 입자 중성미자 같은 거 발견이 됐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근데 이제 암흑물질이라든지 특히 타키온은 어떻게 될까? 아직까지 간접 증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빛보다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질량이 없지만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없지만 있는데 어떻게 빛보다 빨리 가느냐. 중성 미자는 그래도 질량이 아주 조금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야 그 언어에, 논리 언어에 맞거든요. 근데 없긴 없지만 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 못 한다는 게. 그러면은 만약에 빛보다 빠르려면은 무한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페르미 연구소에서, 야, 우리가 그걸 해볼게. 같은 실험을 똑같은 설계로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아니 참, 우리가 페르미 연구소 유명하지. 우리 그 이희소 선생님도 거기 계셨고 했는데, 야, 우리가 증명을 했지 않냐 하고 그거를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험을 해봤더니 원자시계도 제대로 돌아가고 한데 시간 측정도 제대로 됐는데 GPS가
GPS도 이제 그 광신호 가지고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광신호도 당연히 빛의 그 속도일 거고, 근데 거기에 약간의 그 오류 때문에 빛보다 빠른 속도가 나온 거야. 실제로는 빛보다 빠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성미자도 타키온이 아니야.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를 그 생각하는 것은 설이라고 해도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그래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론 비슷한 설로 인정할 만한, 그래서 연구가 막 진행이 되는 거라면 타키오는 그렇진 않아요. 막 검출해 보려고 뭘 실험을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로 암흑 물질은 검출해 보려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땅굴에서. 그리고 뭐 이제 천체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하늘에서 입자 반입자의 그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한번 암흑 물질을 찾아보려고.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명히 그 방출이 될 테니까. 그러나 타키오는 완전히 수학적인 가설이고,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정도의 위상을 가진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빛보다 빠른 그게 되면은 질량 허수, 에너지 허수, 그리고 심지어는 시간 허수, 길이 허수 다 이렇게 제곱해서 음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열어는 놔야겠지. 지금 서기 2023년이니까는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타키온 같은 정설을 갖다가 말이야. 예전에는 누군가 썰이라고 했다. 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남아가지고 이 자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여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공간을 가지고 시간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웜홀이 됐건 뭐가 됐건, 아니면은 이 시공간을 휘는 어떤 기술이 됐건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봐도 계속해서 에너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타키온도 마찬가지로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게 된다고 해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길이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또 질량도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에너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하거나 그런 거는 혹여 검출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것도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해서 블랙홀보다 더 이렇게 휘어서 쫙 폈어. 통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가 사실은 굉장히 짧은 게 돼버려 가지고 바로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긴 거리를. 막 4만 몇천 광년 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동안에 그 중력을 어떻게 이겨? 그 중력을 우리 같은 일반 물질이 어떤 우주선을 타고 갈 텐데 그걸 어떻게 이기냔 말이죠. 혹여 된다 해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간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불가능한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 시간여행 과거나 미래나 이게 뒤바뀐 때 그 역설이라든지 역설,
인과관계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과거의 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올 때 인과관계에 안 맞는 거. 그건 뭐 SF가 아니래도 보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도 제가 요즘에 몰아보기 막 하고 있는데 그 무슨 80년대로 돌아가서 범죄 수사를 해. 거기에서 그 원인이 바뀌면은 현대 결과가 바뀌어 버려. 그래서 현대에 막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 역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수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구 방식, 과학, 이것으로는 빛보다 빠른 물체도 수학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설일 뿐이고, 막 시간 여행 같은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런 언어들, 수학적인 언어들보다 불가능하다는 그 언어들, 논리적인 모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산통 깨나요? 그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중성미자나 뭐 핵수입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그 검출될까 싶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생각을 전개해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그 과학을 하거나 뭐 철학을 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20분도 넘겠네요. 타키온에 대한 것을 한번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타키온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